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구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삼여시군 지역민들이 전국 최초 주민 발의를 통해 통합을 결정한 지 올해로 26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여수시는 여수세계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해 남해안권의 거점 관광도시로 거듭났고 비약적인 도시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지역 간 갈등과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9월 9일, 26년 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삼여시군 지역민들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은 한국사회 지방자치와 지역민주주의 운동사의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됐습니다. 통합 이후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 박람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여수 밤바다로 상징되는 남해안 거점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비약적인 도시 발전과 확장을 통해 전남 제1의 도시로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조그만 어떤 그림보다는 우리 여수의 정체성을 크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같이 괄목할 만한 통합의 성과 속에 여수시는 적잖은 지역 분열과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선 8기 여수시는 신청사의 건립 현안을 두고 지역 간 첨예한 이견 속에 여론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양청사 체제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수시 통합 현충탑도 지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 지난해 말 비로소 이순신 공원 내 어렵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민의 날 변경, 여수 공공의료기관 유치, 웅천 생숙 등 지역의 현안마다 지역사회는 소지역주의로 번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는 여수시 갑과 을로 나뉜 정치권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뭔 사업들을 균형 있게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옛날 우리 지역에다 많이 해주라 또는 이 지역에 해라 그런 싸움들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국내 주민발의 자치분권의 첫 번째 사례가 된 삼여시군 통합 결정을 이끌어낸 지 올해로 26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는 소지역주의로 팽배해 있고 완전한 화학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당초 7월 말에서 8월 초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해수온이 28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적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추석쯤 수온이 떨어지면 적조가 발생할 수 있지만 10월에는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8월 30일 여수 돌산도와 고흥 외나로도 해역에 적조 경보가 발령됐으며 양식 수산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16개 군에 월 1만 원만 내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오는 2035년까지 1,000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화순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의 월 임대료는 단돈 10,000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도 지자체가 부담해 올해 4월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10대 1, 지난달 2차 모집에서는 최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만원 주택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16개 군에 직접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혼부부에는 34평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34평 이 전용 면적까지도 구성하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만원 주택을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2,843억 원. 지역별로 기본 50세대를 배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세대수를 늘려 오는 2035년까지 1,00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4년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1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주 자격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고 임대 기간과 국비 지원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개발공사 내에 전담 조직도 신설합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전남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사업이라는 걸 모두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르면 다음 주 지자체를 상대로 만원주택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각종 경제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상반기 현재 광주 전남의 수출은 279억 2천만 달러. 세계 경기 회복 지원과 업황 부진 등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 이상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37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했지만 반도체가 23% 이상 큰 폭으로 줄었고 전남 역시 석유 제품 24%, 철강파는 69%가 감소하는 등 반토막 났습니다. 이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은 연관 업계의 매출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빨간불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취업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이 늘면서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6%와 38.1%, 전국 평균 46%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반기에는 세종과 전북에 이어서 15위, 하반기에는 세종시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지역 내 산업 인프라가 열악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반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10명 중 6명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8%가량 높았고 청년 실업률 역시 지난해 상반기 광주가 7.4%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다시 3%대 상승률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3개월 만인데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 공공요금이 각각 20% 이상 올라서 상승세를 주도했고 사과와 수박, 오징어 등 농수산물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실물 경제 지표들의 악화 속에서 최근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증가는 지역 경제에 또 하나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지역의 납북 귀환 어부 신평옥 씨가 재심을 통해 반공법 위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어로 저지선을 넘어 북한으로 탈출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평옥 씨의 대법원 판결을 50년 만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것으로 보이고 북한에서 물품을 받은 행위 등도 북한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목포 도심 하늘이 갑자기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목포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119에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야적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는 인근 하늘을 모두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재활용센터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17대가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특성 때문에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가 난 곳 뒤는 바로 산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 잡는 데 1시간 40여 분이 걸렸습니다. 일반 스티로폼 화재와 달리 압축, 가공을 해놓은 스티로폼 화재라 평소보다 불길이 거세고 연기도 아주 강하게 나와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스티로폼에서 나온 많은 양의 검은 연기가 도심의 하늘을 뒤덮었고 119에는 170여 건의 신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먹구름이 자랐는데 가서 보니까 연기가 나서 불이 오고 저는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크게 나요.
하지만 목포시는 화재 발생 1시간이 다 되어서야 많은 연기가 나고 있어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 빈축을 샀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기획전이 열립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에 지역 브랜드관을 개설하고 다양한 품목을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순천의료원에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지역 장애인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보건관리사업과 보건의료인력 교육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오는 20일 고흥군 메타버스 독서 골든벨 대회를 앞두고 참가자 모집이 한창입니다. 가상세계 사이버 도서관에서 퀴즈를 푸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종일 깨끗한 하늘에 기분 좋아지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도 순천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뜨거웠습니다. 내일은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가을절기 백로입니다. 아직 낮 동안은 덥지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아침엔 20도를 밑돌며 출발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하루 사이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당분간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 22도, 광양 20도, 순천 19도, 고흥은 18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28도, 광양 29도, 순천 30도로 덥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47분, 간조 시각은 아침 8시 5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선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순천대학교 지역 앵커 기업, 연구기관 등과 글로컬 대학 30 업무 협약식을 갖고 긴밀한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우수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공동 연구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기업인 주식회사 파루와 지본 코스메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그린 스마트팜과 우주항공 첨단 소재 관련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웠고 장마철 비는 역대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25도로 평년 기온보다 0.8도 높아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7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321.4mm가 더 많은 1024.8mm를 기록했고 이는 역대 5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마철의 경우 광주 전남의 강수량이 765mm 이상을 나타내면서 역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광주가 1102mm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시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 국제서비스무역 박람회에 참가해 세계 10대 여행사이자 중국 국영여행사인 중청여행사와 상생 MOU를 체결하고 연간 여수에 3만에서 5만 명까지 중국인 관광객을 인바운드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는 또 유라시아 국가와 중국 관광기업 등을 상대로 여수세계 선박람회와 마이스 시설을 소개하는 등 현지 홍보 활동에 이어 스마트 관광 플랫폼 여수엔에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